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스틸러 시간입니다. 김신혜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주요 네. 테마는 뭡니까? 네, 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보루. 네, 지킬 보루. 정체성 지켜야 됩니다. 네.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네. 있는데. 자, 3위는요. 네. 권영세 네, 의원이 갑자기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제 뭐 이제 원내대표가 울산의 김기현 네.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이제 무조건 대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에 우리 지난주에 또 차기 그렇죠. 당대표 얘기도 했잖아요. 당대표 또 나가신다는 이건 선언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네.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선 의원이고 한번 집중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다뤄보려고 해요. 또 최근에 발언하신 게 네. 사이다 발언을 하신 게 좀 많이 네. 있는데 지금 권영세 의원이 또 윤석열 총장 서울대법대 2년 선배셔서 사실 같이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잘 알고 알지만 또 지금 최근엔 일부러 전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짜 후배 박사님도 2년 후배는 진짜 후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대학도 1학년 때 3학년, 2학년 때 네, 4학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2년 이상을 같이 함께 봤기 때문에 지원받을 부분 많다. 경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원을 이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근데 편이네. 양쪽 두 개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얘기를 하십니다. 윤석열이 아직 지도자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사실 많다. 그리고 이 대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진짜. 그리고 윤여정을 언급을 하셨어요. 윤여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조연. 자기는 명확하게 조연으로 빠지겠다. 자기가 이제 윤여정 역할을 하겠다. 나는 영화판에. 이번 대선판에 미나리에서 말하자면 윤여정 역할. 난 조연이다. 당대표는 조연이지 절대 자기가 튀려고 하거나 김종인처럼. 김종인은 자기가 주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들어 이러잖아요. 거기는 주연이 아니라 악역. 악역입니다. 악역이에요, 네, 악역.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다음 기사 그래서 보여주시면. 그렇게 근데 너무 여러 경험을 하셨고 윤석열 정치하겠다 결심이 서면 국민의힘 들어올 것. 들을 네. 것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번외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라는 것보다 얼마든지 난 조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득도 가능하고 이제 서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제 5명, 뭐 7명, 9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도력입니다. 야, 너 뒤로 가 있어. 너는 다음에 나와. 요번에 그럼 이렇게 해서 같이 러닝으로 올리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사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권영세 의원 저도 요번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 번도 낙선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본인이 선거 나가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번을 영등포에서 하셨는데 54.91%, 43.38, 57.56 그리고 마지막 요번에 용산에서 47.8%로 당선이 되셨는데 저도 권영세 의원을 아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일단 뭐 완전 사람 좋다. 그리고 무슨 장점이 있냐면 쓸데없는 선택은 절대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권영세가 당대표 나온다는 건 그냥 도전 이런 거 아니고요. 뭔가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되고 나오면 이 사람 나온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울산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부울경을 대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 사실 요번에 오세훈 시장으로 25개구 많은 민심을 보여줬지만 그걸로만은 안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수많은 조직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데요. 서울 수도권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하면서 그 틈을 타서 사실은 초선 그 당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김웅 뭐 이런 후보가 이제 막 이렇게 한 건데 저는 하나만 비판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현정 뉴스쇼에 나갔더라고요. 김웅이? 예. 그래서 막 도움을 요청해요. 좌파 소굴인데 왜 근데 나가? 거기서 좌파 대깨문들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하는데 대깨문들도 댓글이 제가 일부러 저는 댓글을 봤는데 김웅 기회주의자다. 이제 우리한테 와서 도움 요청하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온 겁니다. 이쪽 자기가 우파 진영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쪽에 가서. 네. 그런데 그러면서 뭐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날 자기한테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챙겨주지도 못해 미안하다 그랬더니 뭐 총장님이나 챙기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사실은 윤석열 파리를 해요. 갑자기? 네.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총장 쪽 이렇게 좀 저도 알아보니까 뭐 전혀 연관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검찰 한마디로 박사님이 TV조선을 계셨으면 TV조선 방송 후배죠.
그럼 뭐 알죠, 알기야. 근데 지금 그렇게 그런 정도 지도력과 그런 걸로는 지금 당대표가 위중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슈가 이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권영세 김종인, 나 저 이날 사실 4월 14일 날 너무 시원했거든요. 마시던 물에 침 뱉고 돌아섰다. 그렇죠. 제대로 표현했네. 네. 왜냐면 그럼 김종인은 왜 마시던 물에, 그 사람은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시던 물에도 침 뱉고 막 거기다 토할 수도 있고요. 아니 갈증 나는데 우물에다가 네. 지는 한 바가지 먹고 네. 다른 사람한테 우물에다 치태 뱉고 네. 나는 다 먹었다. 네. 그래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뭐 못된 심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나 내각제 하면 나 총리 나 지도자 나야 나. 시킨 대로 다 하자. 창피한데 누가 해 이거. 다 늙어서 나 한다고.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 분노를 하는데요. 그 김웅 후보가 거기 가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자기는 김종인 존경한다. 그리고 김종인이 제일 고맙다. 여기 1년 그리고 자기 만났대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굳이 하면서 자기가 당대표 되면 무조건 김종인을 모셔오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모셔올 일 없네. 모셔올 일 없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과 말이 그 사람 대표하는 건데요. 그렇죠. 저 올바른 생각 갖고 계시고 윤석열은 충청권 대선 주자, 킹메이커, 자처 이런 표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기존의 다른 분들처럼 뭐 무조건 윤석열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세요. 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후보가 되면 조율하고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수도권 잠룡이라서 지금 관심이 가는 거고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또 관심이 있잖아요. 나경원 대표 정도가 서울 수도권 또 대표하는데 대선 전에 당대표로서 가장 적합한가 또 나중에 총선 때가 적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조율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혼자 권영세 의원만으로는 사실 당선은 간단하진 않을 거고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또 많은 세력이 함께 합쳐진다면, 그쪽이 권영세 당대표를 이렇게 하는데 지지를 해주면은 뭐 쉽게 이기겠네. 그렇죠. 둘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나경원을 밀어줄지 하는 분. 그러면 아주 이번에 진짜 그러면 윤여정 반대로 아카데미상처럼 나경원 의원도 나오면은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로 당대표로 하겠다고 나오면요,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죠. 둘 다 어렵죠. 다른 데서 가져갈 확률이 있죠. 근데 이번에 오세훈 안철수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파 진영의 작은 불씨, 희망의 불씨가 7%이던 오세훈도,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본인도 나는 이번에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함께 연합하면 이길 수 있고 7%가 40 몇 프로, 50 몇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뭐 비판적인 평가보다도 오늘 그거는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게 부정선거 우리가 진짜 외롭게 투쟁할 때 민경욱 대표 등등 유일하게 진짜 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응원을 좀 해줬어요. 소통관. 그 소통관 같은 거 예약하는데 왜냐면 현역이 아니면 거기 예약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권영세 의원실에서 해줘서 민경욱 대표 등등 그 국토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여러 번 열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를 함께 한다는 그 사인을 많이 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니 보통 비겁한 의원들은요, 그 소통관에 자기 이름 하나 남기는 것도 그것도 왜냐면 부정선거 싸움하는데 자기가 빌려준 건데 그러니까 대관을 해준 건데 말하자면. 근데 주중대사도 하셨고 중국이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지는 이런 것들을 아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대선은 무조건 이 감시단과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당 지도부가 저는 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제 당대표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권영세 의원이 이제 출마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나오고 또 부산에서는 조경태 또 의원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아마 아까 김웅 후보도 뭐 여기 가서 보는 거니까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올 거고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양산. 윤영석. 저기 문재인의 농사 지역인 네, 거기 그렇게 나오고요. 또 조혜진. 그다음에 조혜진. 네. 아주 여기 나오셨는데 입지적인 인물이시더라고요. 아유 구두 닦기도 했고. 몰랐어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저는 구두 닦기도 했더라고. 아니 저는 사실 박형준 처음에 그 시장님이 요 입당하기 전에 통합 전에 그 플랫폼 자유화공화라고 만들었었는데 저도 거기 회원이긴 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거기에서 조혜진 처음 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유 인품은 훌륭하지.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지금 조율 중이고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런저런 이 언급들이 되겠다. 왜냐면 저 지금 좌파나 한겨레나 이쪽에서 못 갑니다. 이제부터 지도부는요. 이 지도부를 공격할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대선 전에 우리가 지도부들이 발언을 그것만 명쾌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관리가 들어가는데 계속 공격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보쌈한다고 그럴까 데려올 적임자 그 다른 보여집니다. 사람 당대표 지금 나간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제 적임자 일단 핸드폰 번호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건너 2년 선배 그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끈끈한 그게 있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 갑니다. 2위는요.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요즘에 좀 바빠지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비판하는 분도 있고 저희도 사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저는 총선 당일날 이범기 박사님하고 방송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거기서 가시는 바람에 진짜 여기 뇌가 멘붕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뭐 언급할 수 없었지만 이제 왜냐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또 북한과의 관계, 뭐 미국 이런 거 가운데서 또 어쨌든 지금 미국행을 하셨어요. 그거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신스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어쨌든 뭐 의견은 분분하고 비판받을 요소도 많지만 황교안 미국 출국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더 방치는 못해.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 이제 6일날 아마 가셨고요. 청년들하고 갔어요. 여기는 정원석이라고 이렇게 청년들 3명이 아마 기획을 했다 그래요. 근데 황교안 대표님 어쨌든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청년들한테 어떤 기획을 해보라 그러면 그거대로 함께 그냥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류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약간 쉬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이 나오고 한번 저한테 보자고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는 그냥 청년들 한 몇 명 이렇게 함께 보는 건 줄 알고 이봉규 TV 출연 날이었어요. 한참 전인데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 방송 중에 조금 제가 이게 흥분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30분이 늦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 혼자를 30분 기다리셨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저도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속상함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화내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뼈 아픈 게 김신혜 대표는 다 좋은데 늦으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게 이 뼈에 박혔어요. 저도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할 말도 많았는데 아니 내 잘못을 당사자가 지금 30분을 귀한 분이잖아, 귀한 시간을. 근데 그걸 화 한마디 안 내고 내가 선배라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가지고 5분 늦거나 이제 그러면 황교안 대표 뚝뚝 떠올라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얘기 해준 거네. 네, 중요한 얘기고. 근데 왜냐면 청년들한테는 멘토 역할은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묻기도 많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리고 이게 뭐냐. 막 속상하니까 말은 빨라지고 막 저도 그랬는데 일단 그때 미팅을 잘 하고 정치하실 거예요? 제 최종 질문 이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에 다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책 반만큼 읽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지. 이게 정치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우파 진영 어쨌든 저쪽은 정세균, 뭐 이재명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우리 우파 진영에도 그래도 대선 주자 각자 역할
뭐 지금 이 역할하러 가신 것 같아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미국에 분명히 관계들이 있고 또 요번에 가서 저는 문재인보다는 나았으면 좋겠어요. 에이요. 아 당연하죠. 아니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황교안 대표의 저 명예훼손. 아 죄송합니다. 어디 걷다 대고 비교를.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취소하세요. 제가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윤건영이 바로 황교안 대표 지금 또 오늘부터 저격하잖아요. 저격하더라고요. 네. 이제 걔네들은 뼈 아픈 겁니다. 왜 자기네들은 미국하고 얼마나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가 한국과 미국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럼요. 미국 때문에 잘 산 거잖아요. 저 그 시대를 모르지만 진짜 부대찌개가 있고 깡통을 먹어가면서 저희 할머니 세대는 다 그걸 겪으신 거예요. 미국이 고맙다. 아무리 뭐 이런저런 게 있어도.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고맙고 좋았던 것을 부셔버리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완전히 미군 부대를 왜냐면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피를 같이 하니까 네. 중국, 북한하고 네. 같이 거기 하니까 눈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 자식들은 다 미국을 보냈어요. 100%. 진짜 이게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미국 좋은 거는 이제 아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 잘 갔다 오시고요. 뭐 저는 이번에 인터뷰 내용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 함께 잘 도와서 하겠다. 분명히 잘 하실 거라 조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때의 총선 때는 아마 이렇게 조언 그룹이 조금 조언 그룹의 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판단력, 정무적 판단력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강단이 있으신 분인데 그때 이제 이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모든 게 그 당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를 조언해주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이것도 좋다 다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칼을 못 보인 거. 그러니까 딱 선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를 했어야 되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선거 졌잖아요. 물론 지기 전에 그 공천 관리위원장 선임이라든가 공천 관리 잡음이 많아서 이제 그건 이제 그런 리더십이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막판에 졌을 때 트럼프처럼 싸웠어야 돼요. 부정선거와. 맞습니다. 그러면요 윤석열 현상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냥 황교안으로 다음 대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 붙자도 못 내밀고 그냥 바로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패장이 그게 너무 아쉽죠. 뭐 진짜 떠날 때는 말없이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정리를 하고 말없이 가는 거지. 정의가 이겼는지 졌는지 부정선거로 막 흥분을 하는데 그러면 도망가는 거 같이 도망가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야 돼.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선거에 졌는데 진 당사자잖아요. 지금 폭발적인 인기예요. 싸우니까 보수 우파에 물론이고 중도까지 재임 때보다 더 인기야.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싸운다는 거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아쉽지만 그걸 했으면 지금은 부동의 일일 텐데 조금 장점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판단이 아마 주변에서 이게 되지도 않는 판단 해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 그냥 깨끗이 물러나는 게 낫습니다. 뭐 돗바가지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그리고 부정선거 괜히 얘기 꺼내면 괜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냥 깨끗이 여기 빨리 그리고 한 1, 2년 계시면 또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날름거린 사람이 있을 거야. 꼭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신언서판이에요. 신원서는 다 되지 않습니까? 신원서 된 사람 많아요. 근데 판단력이 누가 간신인지 이 얘기를 통해 그 뒤가 뭔지 이것까지 다 파악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좀 아쉬웠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대권 주자까지는 이제 안 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막 심지어는 김문수 TV에서는 김문수 지사님이 사실 황교안 대표 당대표를 모셔오고 대권 주자로 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했던 분인데 거기에서 어제 방송이 작년에 왔던 황교안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고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했고 저도 황교안 대표님 근데 좀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단식 끝나고 나온 날 앞에 이렇게 당사 해놨잖아요. 천막 당사. 그때 저한테 미팅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다 듣기만 하세요. 모든 걸 다 듣는데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그 당시에 피드백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경청을 하는 리더십은 다 알지만 경청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어쨌든 오래 쉬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조금 그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답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뭐가 안 된다. 이것은 어떤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전 전보다는 당대표 시절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좀 나아졌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때 총선 때 그 기억을 이거를 해소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이제 뭐 역사에 뭐 가정은 없습니다만 그때 황교안 대표가 선거 졌을 때 저 부정선거를 그냥 당대표 차원에서 당이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왔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진짜 바뀌었을 텐데 지금 상황도 그 진짜 그 천추의 한이 됩니다. 아니 본인을 위해서도 천추의 한이지만 우리 그 애국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에서 천추의 한이 좀 돼서 그게 훌륭한 점이 100가지가 있는 분이에요. 많은 분인데 그거 하나 좀 아쉽다. 아마 민경호 의원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 대변인이었잖아요. 사실은 황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에 자기도 다 알긴 알 거예요. 봤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치는 힘인데 힘이 없었던 거예요. 말만 당대표지 사실은 힘이 김세현 무리, 김영호 무리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후들렸지. 그리고 이미 그 통추위라고 하면서 통합 그때 사실은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이 시계를 돌려보면 통합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저 지방선거 때도 보시면 바른미래당이 딴지를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지방선거가 참패한 겁니다. 지금 결국 먹었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일부러 떨어질 수 있는 후보들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15% 넘어야 보전을 받거든요. 근데 바른미래당 후보들 중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면 몇 명 정말 적은 인원만 보전을 받았어요. 다 보전도 못 받을 퍼센테이지였기 때문에 10% 이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낸 거는 우리가 계속 딴지 놓을 거야. 이렇게 그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번에 지분 챙겨서 온 거거든요. 이건 여기저기서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그리고 그 증거가 송파의 김웅 후보도 유승민계에서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 들어온 거고요. 그들 민현주도 그겁니다. 그 당시에 민경욱 의원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참 이게 돌이켜 보면 통합 우리가 이제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통합이란 겉 얼굴로 서로 그거는 야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통합을 하고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안방을 내주면서 건너방으로 가면서 통합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황교안 대표가 정치의 쓴맛을 보셨겠죠. 왜냐면 그만큼 그런 무리들은 이미 정치를 갖고 유승민만 해도 황교안 대표 머리 위에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놀아난 거지. 김종인, 유승민, 김무성 이 세 사람의 구랭이들의 그 사람들은 정치판의 구랭이들이잖아요. 구랭이들의 이제 말하자면 학 같은 분이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지도자는 학보다는 진짜 구랭이가 되더라도 결단력 있고 진짜 대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칠 땐 과감하게 치고 이래야지 그 학같이 있다면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안 돼. 이제 조금 아쉽다. 어쨌든 또 미국 잘 다녀오시고 얼마나 지지했어 진짜. 우리 맨날 1위였어요. 얼마나 지지했어. 근데 그렇게 부정선거 한마디 안 하고 도망을 가니까 내가 우리가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